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속보, 지금 김정은 친설군정 자강도 미사일 부대에서 대형 사고 터졌으며 수천 명 사망.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군수공업의 메카, 김정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자강도.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가 평안도 현지 지도한 것은 방송을 했는데 자강도와 관련된 소식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지요. 과연 자강도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이런 좋은 소식을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금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KBS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KBS가 8월 30일 홍수로 자강도 초토화, 1000여 명 사망, 산사태로 아비규환.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하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자, 요게 자강도 성간군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보면 좀 키울게요. 자, 잘 보이시죠? 이 자강도 이 성강군에는 여러분 우선 북한 그 군수공업의 핵심 공장들은 다 성강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자강도 성강군, 진천군, 영림군 이 세 개 군에는 김정은의 친설군정인 미사일 부대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영림군, 성강군, 진천군. 여기 지금 쑥대밭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말 압록강 뉴욕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우리 정보당국은 그 중에서도 자강도의 피해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평안북도 외에 자강도 일대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참혹한 피해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위성사진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자강도 강계 트랙터 종합 공장을 찾아 간부들과 철강 자재를 살펴보는 김정은. 이름과 달리 이 공장은 실제로는 포탄 등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군수 산업의 핵심 시설들이 밀집한 곳이 바로 자강도인데 이번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것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강도 성강군 광명리 일대의 주택 수백 채는 지난달 말 폭우 뒤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의 동산리도 이번 수해로 약 1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유실됐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자강도 성강군 주민들이 대피한 마을 회관이 산사태로 무너져 약 300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중장비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해 삽과 곡괭이로 구조하다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소식통은 자강도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자강도의
주요 강철 생산 기지인 성간 제강소는 건물 전체에 침수 흔적이 보이는데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계시의 수력 발전 시설도 건물 2동이 통째로 휩쓸려 갔습니다. 만포선 철도와 나란히 놓여있는 성강군 도로도 산사태로 인해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자강도 출신 탈북민 정윤아 씨는 자강도도 이젠 나무를 다 잘라서 불을 떼서 산이 민둥산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강도는 어찌됐든 간에 자강도든 양강도든 산이 많고 하천이 많은 지역에 비로 인한 피해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통 소식통은 현재 자강도 성강군에서 수백 명의 시체들 처리를 못하고 있으며 수백 구에 이르는 그 시체들이 썩어 전염병 창궐 직전까지 갔다라고 KBS가 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 정성산 떼레비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지금 김정은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완공을 했던 북조선 자강도 전략군 부대 60년 만에 홍수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고 자강도 WTR 소식통이 전했시요. 개요부터 말해보자요. 우선 김정은이 야심차게 북조선 미사일 전략군 요새화한 자료부터 보여주라요. 자, 아까 그 자료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북한 자강도 성강군, 전천군, 영림군 이 세 개, 여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이게 이제 올해 6월 달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자강도 지역에 있는 이 미사일 기지들이 얼마나 줄비하게 있는지 소상하게 밝힌 소식입니다. 자, 자강도 영림군, 전천군, 여기가 이제 성간입니다. 성간. 자, 이제 이게 자강도, 성강군, 영림군, 특히나 이 영림군에 있는 이 미사일 부대를 이제 이렇게 구글로 이제 본 것,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지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한때 이 자강도 지역을 뭐로 만들어라? 미사일 숲으로 만들어라 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곳곳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하 미사일 기지, 위에 감시서, 뭐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자강도 영림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미사일 기지. 자, 이 자강도에 있는 이 미사일 기지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뭐냐면 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4월 달까지 김정은이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대대적인 이 공사를 한 것입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 성강군에 있는 북한 이 미사일 지하 갱도입니다. 자, 이 미사일 이 조립을 해서 그 시험장에 나가서 발사 테스트를 하고
또 밑에는 이제 이렇게 조립해 놓은 거고. 자. 대략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김정은이가 굉장히 많이 찾았던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이 조립동. 이게 이제 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자강도에 있는 겁니다. 자강도. 자강도에. 자, 대략 아시겠죠? 자,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야심차게 북조선 미사일 전략군 요새화한 자료부터 보여주라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김정은 친설 군정 부대인 자강도 미사일 부대에서 한마디로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선 지난 소식부터 알려드리가시오. 북한이 지난 5년간 여러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꾸준히 시설을 개선해 왔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말했지요. 미국 연구소는 2024년 6월 10일 자강도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지 않았댔어요. 이들 기지가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약 15개에서 20개로 알려진 자강도 탄도미사일 운영 기지와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 중 일부를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북중 접경 인근의 자강도 해충리 미사일 기지의 경우에는 2023년 8월께 두 번째 지하 시설 입구 인근의 강 건너편에 약 18 곱하기 20m 크기의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밖에 회충리 기지에는 북한 미사일 사령부 구역에서 건물 한 채를 철거하고 여러 개의 이 기념물이 추가되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자강도 감골 미사일 기지의 경우 2022년 11월 5일부터 26일 사령부 구역 서쪽 시설로 가는 주 진입로에 900에서 1300m 구간을 따라 31m 곱하기 20m 크기의 반원형 경사 구역 5개가 조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구역의 크기와 위치, 시점을 고려하면 미사일 부대가 겨울에 이동 발사대 텔 훈련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댔습니다. 이 공간에 조성된 2022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장 빈번했던 달입니다. 자강도 갈골 미사일 기지의 주 입구와 검문소는 2023년 5월께 철거되고 동쪽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건물 2개가 건설됐습니다. 같은 해 9월에서 10월에는 입구의 서쪽 다리가 더 많은 무게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가 됐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인근 마을의 모든 주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자강도 금천리 미사일 기지의 경우
2022년 5월에서 2023년 5월 홍수로 강이 범람하자 주 진입 도로의 경로를 새로 건설한 콘크리트 다리와 포장 도로가 있는 동쪽으로 300m가량 옮겼습니다. 또 2022년에 시작한 9개의 새로운 주거동 건설 공사도 거의 완료했고 2022년과 2024년 사이에는 미사일 기지 가운데에 건물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지난 5년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여러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공사가 주로 주거시설 현대화와 식량 보급 등 장병 생활 수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99년 7월 3일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영하는 군 조직인 전략 로켓 군을 창설했습니다. 육해 공군과의 별도의 제4조직인 전략군 예하에는 13개 미사일 여단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6월달 미국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자, 그럼 자강도 미사일 기지에서는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설명하가시오. 김정은이는 지난 2022년 1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자강도 지역의 일대를 전략군 특구 지역으로 지정하는 전술적 판단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각종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주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부대와 마찬가지로 위수구역으로 지정돼 왔지요. 특구 지역 지정은 첫 번째 조치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강도 지역에 김정은의 친설 군정 미사일 부대가 많습니다. 그냥 두더지 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강도 이 미사일 부대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강원도 성광군 WT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자강도 위수구역 미사일 부대 초대형 사고 터졌으며 성광군에 있는 미사일 부대 갱도가 총 8개에서 7개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R 소식통은 전했시요. 그런데 갱도를 만들어 놓고 튼튼하게 지키고 또 미사일 숲을 만들겠다고 한 곳인데 이번 60년 만에 대홍수에 미사일 부대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으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긴급하게 군단 공병 대대들이 긴급하게 투입돼 물에 잠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기타 미사일들을 꺼내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지만 이미 물에 잠겨서 아예 쓸모없이 돼버린 대형 미사일 발사대 텔 이 차량도 많게는 수백 대 적게는 80대 이상이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물에 잠겨서 아예 쓸모없게 됐다고 성간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미사일 부대에서는 김정은이가 야심차게 투자를 해서 지어놓았던 조립 공장 6동이 아예 싹 다 이번 대홍수로 아예 싹 다 사라져 버렸으며
곳곳에서 산사태가 터져 자강도 지역에 북한 김정은의 핵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친설군정 미사일 부대 갱도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번 대형 사고로 북한 미사일 부대 병사들 수백 명과 인민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태. 지금 김정은의 미사일 부대가 있는 자강도는 한마디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고 자강도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강도 알 소식통은 기가 막히게도 이번 60년 만의 대홍수는 김정은이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투자를 늘리고 새롭게 이 저립동과 병사들의 막사, 갱도들을 확장했는데 그 지역으로 60년 만에 대홍수,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터진 것은 하늘의 저주라며 이 WT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KBS가 자강도 1000명 이상,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이 맥락 딱 맞지 않습니까? 북한과 러시아와 관련된 엄청난 특종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가 제때 공급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폭삭망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물게 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거의 견제하면서 러시아와 바짝 밀착을 했는데 러시아의 무기를 팔아서 한몫 챙겨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김정은의 개꾸미 하늘의 천벌을 받아 가지고 폭삭망했습니다.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죠. 그리고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침략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푸틴도 김정은 외에는 무기를 주는 데가 없죠. 김정은 본인도 러시아만 지금 무기를 팔아가지고 겨우 지금 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갈수록 무기가 고갈되고 있고 북한산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푸틴에게 죽기를 했던 무기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강도 지금 물에 잠기고 포탄이 물에 잠기고 공장이 망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놈이겠습니까? 먼저 무기를 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지. 그런 놈은 아니죠. 그니까 무기를 주기 전에 이미 엄청난 그 액수의 차관을 먼저 끌어당겼고 또 쌀 10만 톤 이상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도 얻어오고 이미 무기도 주기 전에 푸틴으로부터 막대한 돈과 물자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푸틴으로부터 요구받은 물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겠다 약속을 다 했겠죠. 그런데 받아놓고 지금 줘야 될 물량들이 이번에 생산해 놓은 군수물까지 몽땅 물에 잠기는 바람에 폭삭망했습니다. 지금 자강도 일대에 북한의 대형 미사일 공장, 포탄 공장, 여러 공장이 집결해 있습니다. 지금 신의주 문제가 아닙니다. 신의주는 이제 사람이 죽고 농산물이 쓸려 나갔기 때문에 인민의 피해가 왔다면 자강도 바로 김정은 정권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자강도 관계의 트랙터 공장이라고 이름을 달았지만 여기에 이제 미사일 방사 포탄 어뢰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자강도에는 미사일 제어기기 탐지기 그리고 자강도 미사일 발사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중요한 군수공장이 자강도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내리면서 평안도 일대의 피해보다 내륙이 피해가 더 컸는데 자강도 군수공장이 몽땅 물에 잠기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종을 보도했지만 중국에서 일부 들여온 새로운 설비들, 그니까 이제 무기현 대화를 위해서 새로 들려온 설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박살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이제 푸틴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 미국에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제 북한 지역을 쭉 보니까 신의주에 있는 천막보다 자강도에 있는 천막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자강도 지역에 더 많은 이재민이 나왔고, 특히 군수공장이 물에 잠기면서의 일대가 지금 초비상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수명줄인 무기 수출이 막히면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게 지금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청력을 다하고 있는데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쫄딱 망하게 된 상태입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하늘이 벌을 내려가지고 김정은에게는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만들고 푸틴에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 남자가 폭삭망의 지옥으로 빠질 그런 길이 빨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익히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여기서 문제는 상관없는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한 점이다. 상관없는 국가라고 하면 통일 안 하고 그냥 따로 살면 된다. 하지만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이상 김정은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더군다나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이 매년 민감하게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실시됐다.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올해 김정은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해 힘을 덜 들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 이어 8월 27일에는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자폭형 무인기 성능시험은 한국의 K2 전차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험 사격한 240mm 방사포는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재래식 무기다.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땅을 정조준하는 무기체계를 선보이면서 대남 공격과 위협이 목적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전군을 동원해 하계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대응에 비하면 비용과 노력이 훨씬 절감되는 방식이다. 또한 국정원이 8월 26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충분히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여름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이 부담을 피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대응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무기 개발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실익도 거두고 있다. 김정은이 이번에 현지 지도한 자폭형 무인기는 K2 전차 모형의 수직으로 낙하해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폭형 무인기는 사실 새로운 개념의 무기는 아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적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이스라엘 하피 무인기를 1990년대 도입한 적이 있다. 북한도 그동안 자폭형 무인기를 소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다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를 파괴하는 무기로 무인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자폭형 무인기는 제작 비용은 저렴한 데 비해 다양한 표적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도 평가한다. 북한이 자주 시험 발사하던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지만 자폭형 무인기는 저소음, 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아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적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자폭형 무인기를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 측이 북한에 선물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선물받은 자폭형 무인기를 본떠 자체 제작에 성공한 것이라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 강화에서 큰 성취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인항공 공업부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나아가 러시아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도 공급하는 후방 군수공업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정은의 이번 현지 지도는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해 직접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의 대러 무기 품질 보증서 발행은 작년 한미연합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 작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김정은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 지도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소총을 쏘는 김정은의 모습도 보도하면서 그가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방경제사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국방사업이 곧 경제사업이라는 뜻인데 무기 수출로 외화 획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작년 8월 군수공장을 연속 현지 지도하기 직전인 7월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무장장비 전시회의 023에 초청했고 그 이튿날 7.27 전승절 열병식에 쇼이구 장관과 주석단에 함께 올라 북한 무기체계를 종합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작년 9월경부터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다량 넘어가면서 북한에 대러 무기 수출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